저희 분당 미탐이 10 to 10은 안 하는 거 아시죠? 방학 때. 저희는 이제 9 to 10이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방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 9시를 매번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여름방학 때 엠모닝 복화라고 아침 9시 아이들과 이제 어휘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매일 아이들이 와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데일리 프로그램을 아침 일찍 시작을 하면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이 최명영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이 엠모닝 복화는 날이 갈수록 애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아이들과도 정말 소통도 잘하시고 정말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셨네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최명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프로파일러 최명형입니다. 어머님들 좀 되게 긴 시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1 예비 제가 이제 제목을 갖다가 우리 아이는 영어는 잘해요라고 한 다음에 물음표를 붙여놨죠.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고1 예비 그 어머님들 만나 뵈면은 늘 듣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일단 내신은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웬만하면 100점 쭉 깔아주니까요. 그러면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뭐 커리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이를테면 어학원 같은 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학원 커리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닥 크게 어려움을 겪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뻥 터지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그 고1 예비 그러니까 중3 때까지 영어 전문학원이나 어학원에서 수능형의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얘는 2학년 문제 또는 3학년 문제를 풀어도 다 맞거나 한 개, 두 개 틀려요라는 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그 성적이 나오는가? 네버, 절대로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내신은 과연 나오는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형의 어떤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또는 고등학교 내신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갔을 때 접하게 된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자, 요거는 학교 알림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갖다 쭉 어떤 딱 한 학기 중간 또는 기말 요걸 갖다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보시면요. 이를테면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이 53.9입니다. 엄마, 나 영어 2개 틀렸다. 근데 5등급이야.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배점을 갖다가 3점, 4점 하지 않습니다. 3.12점, 3.13점 이렇게 배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하나를 틀렸는데 나는 등급이 갈리는 거예요. 0.01점 차이로. 이런 시험들이 있고요. 물론 당연히 한번 이렇게 시험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어렵게 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고1 예비 어머님들이 그 학교는 대충 1등급 받으려면 몇 점 정도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대답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성적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학교들도 일단은 이제 최상위권의 어떤 박터진 어떤 경쟁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70점대, 80점대 학교 영어 시험으로 70점대, 80점대에서 공부하는 것과 90점 이상에서 공부하는 게 확 차이가 나거든요. 90점 이상에서 공부했을 때 진짜 다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 두 개 틀릴 것인가에 따라서 등급이 갈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인근 지역의 이제 주요 고등학교들의 어떤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은 영영풀이 영영사전풀인데 이 단어는요 대체로 이제 어휘 교재 같은 걸 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 교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문은 완전히 다른 예문들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어휘 능력, 그 다음에 영어 능력, 해석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낱말 있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도 예문들은 다 다른 예문이죠. 새로운 예문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법상 맞는 것은 이게 이제 영덕여고의 어떤 영덕여고의 그 특이한 문제인데 이 선택지 보시면은 선택지 2줄 내지 3줄짜리 문장들이 있는데 여긴 밑줄이 가 있죠. 밑줄이 없는 문장도 있습니다.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어법상 맞는 것을 고르시면은 선택지 5개 중에서 4개의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하나하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보통 우리 영어 판단을 할 때 정확성과 유창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성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게 이제 내신에 어서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법상 옳지 않은 것만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그다음에 밑줄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
단 거기서 안 틀린 거를 찾으면은 그것도 감점. 틀린 걸 못 찾아도 감점. 그다음 틀린 걸 갖다 찾아서 잘못 고쳐도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점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차라리 수능형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치가 쉽죠. 한글로 나오니까. 근데 다 영어로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 표현들을 갖다 상당히 애매하게 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플모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서 끝나면은 절대로 학교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가고 정말로 이 잡듯이 잡지 않으면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요. 뭐 대체로 외부 지문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기본 지문을 주고요. 그다음 선택지를 준 상태에서 기본 지문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찾아내십시오라는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고력까지 요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게 내신이 줄 세우기가 돼야 되거든요. 줄 세우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무지하게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 그 레벨을 또 차지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좀 기초 체력이 약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이제 우리 학원 개원 이래로 1년 동안 쭉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총망라해서 지금 현재 이제 고1 예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일단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고1 예비 기본기를 함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해서요. 우리의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 12월, 1월, 2월 달까지가 가장 좀 여유가 있는 시기죠. 혹시 그 자녀분들이 그 시기에 좀 바쁜 자녀분들 계실까요? 뭐 어디 군대를 가야 된다든지 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빡세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은 지금 이제 고1 예비 설명인데 고1 예비 스타트를 먼저 끊었습니다. 먼저 끊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한 회차 수업 듣고 한 학생이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도무지 빡세서 쫓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안 행사, 그다음 가족 여행, 기타 등등 때문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 빠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웃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또 끝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부교재, 그 다음에 독해부교재, 어법부교재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매번 수업마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주요 학교에 실제 부교재 있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교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신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갖다 미리 맛보게 하는 게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엠모닝 복화. 요게 이제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학생들이 대체로 그냥 학원에 가라 그러면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라면 집에 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빠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스스로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이 수업을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뭐 이런 어떤 피드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단어 암기를 암기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암기한 것을 가지고 예문을 출제를 해서요. 그때 예문 안에 집어넣는 거. 아까 그 예문 어휘 문제 보셨죠? 그런 것처럼 예문 안에 집어넣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구문학습까지 한꺼번에 하는 걸 매일 아침 9시 하는데 실은 제가 이제 여름방학 동안은 짧으니까 3주였거든요. 이제 이번에 6주입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6주 동안을 제가 아침 9시를 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침 9시에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아이의 일과가 시작돼서 밤 10시까지 자습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이 시간을 좀 알차게 쓸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좀 전에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 말씀드렸죠. 실제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교에 나오는 문제와 가장 결이 맞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초반에는 하나하나 객관식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요. 아이들은 금방 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객관식으로 풀었을 때 어떤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객관식으로 풀면은 아이들이 딱 그 부분만 보고 그 부분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좀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꿔야지 효과가 저기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체로 주제 같은 경우도 직접 써봐라.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도 직접 써봐라. 이런 식으로 좀 서술형으로 바꿔갖고 출제되고 있는데 이 결과 실제 어떤 한 학교의 시험 결과와 그다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요. 이 공부하는 동안에 교재가 나갔던 부분들에서 이 문제를 갖다 학습했을 때 문제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분석을 하셔갖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 시험에 또 적용을 시키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컨셉을 바꿉니다. 살짝 바꾸는데 바꾸면 또 바꾸는 대로 계속 좀 변화를 시켜갖고 아이들이 변형된 것에 좀 그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12월, 1월, 2월 동안 아직 학교가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리 좀 경험을 해봐야지 좀 순탄하게 고등 내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그 영어는요 올해 화두가 그거였습니다. 뭐 챗GPT가 나오고요, AI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어떤 지문 변형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분명히 아는 지문인데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라는 지문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만든 게 뭐냐면요, 1단계는 아이들의 어떤 해당 지문이 있겠죠. 일단 뭐 중학교 영어 그 시험 범위랑 비교했을 때 한 뭐 적은 학교가 한 10배, 그다음 많은 학교는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분량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엄청난 분량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예 지문 외에서 나온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제 기초 체력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문 해석과 선택형 빈칸 같은 걸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요. 2단계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지문을 바꿔 놓는데 이때는 이제 문장 구조 위주로 좀 바꿉니다. 그 다음엔 단락 구성을 바꿔갖고 아예 글의 순서를 바꿔놓고 순서처럼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해를 한 상태,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휘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휘가 있을 때 그 어휘와 바꿀 수 있는 어휘도 있지만 유사 어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어휘도 있습니다. 유의어는 아닌데 그 자리에 집어넣어도 말이 돼라는 것까지 쭉 프린트로 저희가 이제 그 배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지금 영어 선생님들이 영혼을 갈아넣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거의 이제 기말 또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밤을 샜고요. 그저께도 밤을 샌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갖다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 베이스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대비시켜 주는 것이 저희 이제 미래탐구 영어과 내신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수업을 누가 맡을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저고요. 저는 이제 2011년부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대표 강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치 미탐에 의치한반이 있거든요. 그 의치한반에 영어 솔루션, 영어 프로그램 다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중요 학교들, 좀 어려운 학교들 있죠. 많이 좀 수업을 진행해 왔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교재들을 집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 PPT나 이런 게 없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고1 예비 진행하는 반이 목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상당히 많이 진행해서 일단 1차 커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계속 이어나가긴 나가겠지만 2차 커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목요일 날 클래스에 들어오시려면은 그래도 한번 시험 정도 보고 그 수업을 갖다가 한번 시간 정도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문건상으로는 1월부터 이제 고1 예비가 스타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당장 다음 주도 한 클래스를 더 열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탠바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다음 주에 만약 이제 개강이 되게 되면은 그 수업을 맡으실 선생님이 이제 권유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미탐의 전체 이제 컨텐츠, 뭐 영어 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CK 에듀라고 해서 아마 이제 다 내년도부터는요. 우리 이제 그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흔히 뭐 족보닷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그젠포일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 외에 뭐 아인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보다 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이 자료 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래탐구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퀄리티의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온라인 그에서 실시되는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에스모 학원 있죠, 인근에. 요새 많이 뜬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이 선생님 만든 문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김하영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외대부고 그다음 용인외고 이제 자사고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텐데, 국제학교 출신이시고 4개 국어 하십니다. 4개 국어를 하시는데, 그래서 좀 그 학교들 중에서 내신 자체가 뭐 테드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원서를 많이 보거나 이런 학교들 있죠. 이제 그런 학교들 위주로 조금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람 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내신 교재 대비 집필 작업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실제 재수학원에 있으면서 많은 어떤 학생들을 갖다 관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걸 좀 잘하시는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뉴페이스, 새로운 피를 또 수혈했습니다. 젊은 선생님인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조금 많이 활동을 하신 김유승 선생님을 저희가 또 모셔왔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영건 선생님, 예전에 메가스터디 온라인 수업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선생님들이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일주일이 7일이고요. 16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뭐 목요일 클래스 3시간 반,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반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클래스 하나 또 당장 다음 주에 개설된다면은 똑같이 3시간 30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12월 남아있는 주가 3주거든요. 그럼 10시간 30분 동안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3시간 30분은 수업을 진행하지만 아이들이 과제를 이행해야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뭐 단어 암기를 해야 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7시간 될 겁니다. 그러면 3주 치면은 21시간이 되겠죠. 즉 20시간인데 통상 온라인 기준으로요. 20시간이면은 웬만한 두꺼운 교재를 갖다가 하나를 마칠 수 있는, 강의로 마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요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 어머님들이 그래 12월 한 달까지만 놀아 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종의 이건 스탠스의 문제예요. 12월 한 달 동안 놀고 1월부터 시작하자. 새롭게 1월이 바뀌니까. 그죠? 마치 우리가 1월달 1월 1일부터 나 금연할 거야.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할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스스로를 바꿔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꼈다면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다음 주, 다음 달엔 못 바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 12월 달은 조금 더 놀아. 1월 달에 시작해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내년에는 안 이어질까요? 내후년에는 안 이어지겠습니까? 계속 그런 스트레스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다 최대한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공부는요, 시작이랑 중간이 있고 끝이 있을 텐데, 끝은 뭐 당연히 결과니까요. 그죠?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실은 한 10년 넘게 동안, 제가 뭐 20년 넘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10년 넘게 동안 재수 기숙학원 출강을 했었습니다. 기숙학원은 당연히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보통 정규반 시작이 2월 한 중순쯤에 시작됩니다. 1차 개강. 그래서 3차 개강까지 가면 3월 초까지 가는데 그 전에 선행반이 있고요. 요 근래는 선선행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시작한 선선행반, 그러니까 11월 딱 수능 보자마자 엄마 안 돼. 1년 더 통장으로 싸주세요 해갖고 이제 선행반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스탠스가 달라요.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좀 놀다가 2월 정규반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애들의 자세와 12월 달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당연히 끝에 가서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최대한 앞으로 당길수록 좋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가시면서 바로 시간표 보시고요. 그죠? 등록하시는 게 진짜 정답입니다. 첫째. 그다음 둘째, 중간은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면 충분하다는 거죠. 시작을 일찍 당긴 이상 꾸준히만 해주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 안 나올 것도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좀 의사결정을 내리셔갖고 뭐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 공부를 좀 시작시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인근 학교들의 객관식 문제든 내신형과 수능형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면서 저절로 수능 공부도 되고 영어 기초 체력도 올라가긴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쯤에 좀 내신 따기 힘든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100점이었는데 갑자기 좀 어려운 학교로 들어가고 나니까 영어가 뭐 영어든 뭐든 간에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내신은 이 학교에서 힘든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 학교의 입시 결과는 정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수능 테크트리를 탈 거야. 수능에 집중할 거야. 이제 내신 학원 그만둘게 라고 하는 순간 네 하시는 순간 어머님들은 20살 때 아이 20살 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더 드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내신은 놔두고 수능 공부할게 하지만 그 아이가 수능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신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능 공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 즉 지속적인 공부 꾸준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 입학 지금 방학 그리고 입학 그 사이의 시간이 실제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첫 모의고사 그다음 5월 달 첫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학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경 선생님은 항상 저랑 마인드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개원하면서부터 쭉 있어 왔지만 저의 마인드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수학을 지도를 하고 있지만 매스메이트,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냥 친구 같은 존재? 아이들이 언제나 질문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수행 평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뭐 편하게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최명현 선생님도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아이들이 뭐 영어 글쓰기나 이런 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답변해 주시고 항상 같이 옆에서 같은 속도로 아니면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항상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걸어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국어는 뭐 배성재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을 고등학교 때 만나서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영어는 참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분명히 최명영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은 제가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갔을 정도로 그만큼 제가 신뢰하고 있는 분입니다.